네, 2021년 10월 26일 이정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딱 42주년 되는 날입니다. 11.6. 오늘 또 하나의 11.6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네요. 89세라고 찍혀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언론을 보니까 어떤 언론은 사망, 어떤 언론은 별세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을 때 사건이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동아일보에 있었지만 조선일보 편집부장이 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처음에 자살했다는 얘기가 알려졌을 때는 당연히 노무현 투신 자살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엄청난 전화가 오고 협박이 오고 해가지고 결국은 서거로 바꿨다. 서거로 하라 그래갖고 하도 압력이 나서. 근데 뭐 회사에서는 뭐 사장이 뭐 어떻게 한 건 없고 자기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하겠다 싶어서 서거로 바꿨다라고 한 적이 있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동아일보도 서거로 썼습니다. 단 국민일보가 기독교 신문이라 그런지 자살로 보도하고, 근데 국민일보는 사세가 약해서인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자살을 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거라라는 단어를 쓰도록 강요를 했던 세력이 있는데, 왜 자살도 하지 않은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론은 서거란 단어를 쓰지 않고 사망, 별세 이런 단어를 쓸까요? 뭐 12.12 세력이고 5.18 때 어떻게 했다고? 참 웃기는 이야기죠. 네. 오늘은 그 국가 지도자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18 기념재단,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회, 5.18 구속 부상자회, 민주화 운동 부상자회도 있고 5.18 구속 부상자회 공동서명을 냈습니다. 노태우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다. 노 씨가 죽었더라도 5.18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군인 출신 정치인 전두환과 육사 동기인 노태우 씨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결성해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5.18 당시 광주 시민 학살에 동참했다. 그의 회고록에도 사과는 없었다. 아들 재현 씨를 통해 대리 사죄 등 용서를 구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본인의 사죄는 물론 진상규명과 관련 고백과 기록물 공개, 왜곡 조작된 회고록을 교정하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5.18 단체들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유세가. 네.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떴으면 좀 이렇게 화해도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이러고 나옵니다. 뭐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국가장으로 지내기로 했었죠. 국가장을 지내는 걸 반대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뭐 서울현충원이든 뭐 국립현충원이든 대전이든 가지 말라는 주장도 당연히 있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자살 사건이 생각납니다. 가족들이 가족장을 지내겠다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어떠한 규정에도 없는 서울시장으로 치르게 했죠. 그때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국립묘지 가는 거는, 대전현충원 가는 거는 결사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 장지 문제를 놓고 이 장지에 들어가는 너는 안 된다, 너는 된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그런 논쟁 자체가 올바른 논쟁인가요? 아니 전두환과 5.18이 상관이 없는데 노태우가 5.18과 무슨 상관입니까? 5.18 이후에 대통령이 됐다는 게 문제겠지. 그리고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태우 대통령 아닙니까? 그때까지 5.18은 자리도 못 잡았었어요.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줬는데 이렇게 반대를 하네요.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이런 대통령이 죽으면 서거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세력이 있어요. 서울현충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서울현충원은 1985년에 거의 만장, 더 이상 무덤 쓸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현충원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화장을 해서 충원 땅에 납고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전의 분들은 화장을 해서 땅을 판 다음에 그 묘지를 만들었었죠. 근데 그 이후의 분들은 2006년에 만든 충원탑에다 집어넣는 납고를 합니다. 굳이 화장을 해서 땅에 묻히는 안장을 하고 싶다면은 1985년 대전에 만든 대정현충으로 가야 되죠. 역대 대통령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1985년 이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서울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그 후에 돌아가신 분이 1990년 윤보선 대통령인데 그 유가족들은 고향 아산에 묻겠다 해가지고 아산으로 윤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대전 국립현충원에 국가원수무역을 만들었는데 2006년에 최규하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최규하 대통령은 법대로 이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2009년에 자살한 노무현 대통령은 가족들이 원해서 고향인 봉하마을로 화장을 해서 바위를 이렇게 깨내고 그 밑에 안장을 했죠. 그리고 2009년에 돌아가신 김대중, 2010년에 돌아가신 김영삼 씨가 서울 현충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이때 분위기를 보게 되면 DJ 측에서는 박정희와 동급이어야 된다는 이유로 굉장히 서울 현충원을 고집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동급인 국장으로 해야 된다서 국장으로 치렀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국민장과 국장을 통합해서 국가장으로 만든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갔을 때는 국가장으로 치렀죠. 또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는 YS DJ한테는 절대 밀릴 수 없다고 유가족들이 하는 바람에 또 자리가 없는 서울 현충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서울 현충원에 들어가면은 내가 급이 올라간다. 박정희나 이런 급으로 올라간다. 이승만급으로 올라간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들어갔겠죠. 제가 그 신동아의 이 국립현충원에 대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풍수에도 관심이 있어서 조금 공부한 적도 있어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흔히 포란형이라 그러죠. 새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모양. 그런 모양의 산새가 있으면은 포란형은 명당터라 그럽니다. 그 알자리가. 그래서 더 좋게 얘기해서 금계포라는 금닭이 귀한 닭이죠. 알을 품고 있으면 굉장히 명당이라 그럽니다. 금계포란형 그러는데 저는 포란형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근데 거기가 왜 명당이지? 명당은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묻히는 자리인데 포란을 한 데는 생명이 태어나는 생지가 돼야 되는데 왜 사지로 쓰지? 이 질문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답변해주는 풍수가는 못 만났어요. 그분들이 굳이 하는 이야기는 후손 중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포란형이 사지가 아니고 생지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동작동에 있는 서울현충원 지세는요, 포란형이라고 설명하는데 또 다른 설명은 새가 날개를 쫙 펼친, 거기 보면 이렇게 좌우로 좌천형 우백호 모양의 산새가 있으니까 포란이 보다가 날개를 쭉 펼친 이런 모습인데 포란형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날개를 펼친 곳은 날아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비상하는 곳이라서 힘이 넘치는 곳인데 이게 어떻게 안온한 사람을 모시는 곳이 되냐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포란형으로 해석하는 서울현충원에 대해서 이제 요즘 와서는 봉황포란형, 금계포란형에서 봉황이 새가 날개를 펼친 형세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곳이 원래 이름이 동작동이잖아요. 서울 동작동. 그 동작동을 바라보면서 품는 의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봉황의 터라면은 동작동이 아니라 봉동이 됐어야 되지. 이 동작동의 작자가 참새 작자입니다. 참새가 알을 품을 수도 있죠. 그것도 포란형이고 참새가 날새를 펼칠 수도 있죠. 그것도 명당인가요? 자꾸 명당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동작에 작자가 걸리는데 그럴 바엔 봉동으로 봉황새 봉자로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풍수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명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의미가 자꾸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씨가 이렇게 말을 했었죠. 서울 현충원에는 못 가겠다. 왜? 박정희, 이승만이 있어서. 거기 김대중 있지만
박정희, 이승만이 있어서 못 가겠다. 그렇게 하고 어딜 갔습니까? 대전 현충원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최규하 대통령만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이 국가가 중요시하는, 물론 앞으로 대통령은 된다면 더 하겠지만 대통령이 아닌 상태긴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런 고집을 부린다면은 대전 현충원이 중요한 터가 되죠. 서울 현충원은 격이 떨어지는 거죠. 즉 명당이니 뭐니 하는 것도 정치적 선택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풍수라는 개념도요. 이거 중국 풍수입니다. 좌청령 500호 있고 가운데 이렇게 쭉 주령이 내려오면서 톡 튀어나온 여기가 명당이다. 그런 모양새는 중국 풍수입니다. 제가 저희 동아일보에 안영배 씨라고 풍수를 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그렇고 또 몇몇 분들하고 중국 압록강 건너에 집안에 가게 되면 거기에 광개토 대왕비도 있고 장군총도 있고 고구려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가게 되면은 대릉원에 가게 되면 신라 왕들의 무덤이 굉장히 많죠. 왕인지 왕족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부여에 가게 되면은 무령왕릉을 포함해서 거의 여러 가지 백제 시대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경주가 좌청령 500호가 있습니까? 부여에 가면 좌청령 500호가 있습니까? 집안에 가면 좌청령 500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영배 기자나 그분들하고 같이 가보면은 풍수는 이 모양으로 딱 따지는 풍수는 중국 풍수가 이제 고려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쭉 퍼졌는데 원래 우리나라 풍수는 기풍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운이 좋은 데를 찾은 거지 모양으로 이렇게 좌우로 산이 펼쳐져 있고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지금 동작동 서울현충원이 딱 그런 중국식 풍수에 딱 맞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을 보고 펼쳐져 있으니까 새가 날개를 펴는 모양이다. 포란형이다. 그래놓고 나서 보니까 새가 동작동 때문에 참새가 되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이 동작동 무덤은요. 이게 뭐야? 하는 그 옛날 그 드라마 있었죠. 문정왕후. 조선 중종의 부인이죠. 그 문정왕후와 한 시대를 살았던 창빈한 씨의 무덤입니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정비고 비담의 빈이잖아요. 그 빈입니다. 아마 이 창빈한 씨는 고향이 지금 금천구, 서울 금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거기서 처음에 궁녀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빈까지 올라갔는데 원래는 돌아가신 다음에 장흥에 묻혔습니다. 근데 그의 둘째 아들이 지금 동작동으로 옮겼어요. 이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작동이 아니라 동재기라고 불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재기. 동재기란 뜻은 뭔가 하면 그 동작동 가보면 흙이 약간 불구스름해요. 구릿빛이 나서 그래서 구리동자 뭐 그 동재기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정확한 해석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 동재기를 나중에 참사작자로서 동작동으로 이제 한글로 한문으로 표현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차남의 셋째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바로 선조입니다. 선조 이후에 모든 조선의 왕은 선조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갑자기 왕이 된 거는 그러지 않아도 그 동재기에 있는 창빈한 씨 무덤이 중국 풍수에 따르면 아주 좋은 자리로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가 명당이다 하고 소문이 났었죠. 그리고 나서 쭉 지났는데 1950년 9월 달에 우리가 인천상류 작전을 하고 한강 도하 작전을 하면서 서울을 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우리 병사들이 희생이 됩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국가를 세운 지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5년이 아니죠. 48년에 나라 세웠으니까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어떤 현충원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병사들이 막 죽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정부를 세우면서 조선시대 때 왕가의 재산은 다 국유지로 환수를 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재산은.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재산 중에 하나가 그 왕릉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한강 건너는 전투하는 과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국유지라고 하는 데가 동작동이니까 거기다가 막 임시로 전사한 우리 병사들을 묻었죠. 그게 나중에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가 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요. 좌천령 500호 모양 참 좋습니다. 방향이 약간 북쪽이고 한강 상류를 바라보는 게 특이한 현상이라서 그렇지. 딱 펼쳐는 누가 봐도 창빈한 씨 무덤터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당연히 여기에 묻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요 창빈한 씨 무덤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가면은 톡 튀어나온 작은 봉우리가 있어요. 거기도 혈처라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1979년 오늘 돌아가셨죠. 그러면 창빈한 씨 무덤 뒤쪽에 그 용이 내려오는 그 중간쯤에 뻘떡 튀어나오는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모셨습니다. 그것도 혈처로 본 거죠. 고전적인 혈처로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어떻게 가장 좋은 자리에 국가 원수를 모셔야 되는데 두 분을 쓰고 나니까 더 이상 창빈한 씨 무덤은 건들지 못하고 하니까 없다라고 해서 대전에 국가 원수 묘역을 만들었는데 윤보선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그분들은 우리 고향에 모시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대전 헌신원에 모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또 고향으로 갔고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대전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못 가겠다. 우리는 꼭 서울에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땅을 내놓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몇 명의 풍수가들이 나오는데 그분들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디다 무덤을 만드느냐? 창빈한 씨 무덤 담장 바로 붙어갖고 거기다 팝니다. 거기 돌이 나오는데 돌을 파내고 무덤을 만듭니다. 이거는 남의 무덤을 침범한 걸로 보여요. 이런 거를 늑장이라 합니다. 늑장. 을사늑약할 때 늑자입니다. 억지로 밀고 들어갔다 힘으로. 늑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풍수가들은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누구를 비난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김대중 무덤이 들어가면서 DJ는 뭐 동동하다. 특히 5.18 세력들이 많이 떠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김영삼 씨가 돌아가시니까 그분은 더 자리가 없잖아요. 그 혈처로 내려온 주룡 자리에 맨 위에는 박정희, 그걸 침범해서는 김대중, 제대로 된 혈처에는 창빈한 씨, 바로 그 앞에는 이승만 있으니까. 근데 김영삼 씨는 돌아가시니까 그쪽 집안에서도 막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이 우백호가 돌아가는 이 산줄기를 용으로 보고 거기 중턱에다가 산소를 썼습니다. 그거 땅을 팔 때 또 이런 큰 돌이 나왔는데 돌이 나오면 저는 안 좋죠. 김대중 씨 팔 때도 안 좋았는데. 근데 그걸 봉황의 알이라고 해석해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동작동의 참새가 자꾸 봉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국립현충원 모시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박정희처럼 총을 맞아 돌아가시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닥치는 거니까 이 자기 죽음을 준비할 수가 없죠. 그러나 김영삼이나 김대중 그리고 이번에 노태우 이런 사람들은 고정명이지 않습니까? 서서히 나이 들어가시면서 자기 죽음을 임박한 걸 느끼면서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을 다스렸고 한때 호령을 했던 대인들이라면 나의 죽음을 어떻게 하라라는 정리를 해놓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 그렇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이순신이 죽은 나이가 50 몇 살이죠? 52살이죠? 그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랬지 않습니까? 자기 생사관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사람이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걸 내놓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5.18 단체니 누구들이 나와갖고 어디 묻히지 마라 어디 묻어라 이렇게 떠드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건 또 다른 죽음의 정치학 아닌가요?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졸렬하고 그런 단체들 사람들 보게 되면 졸렬하게 보입니다. 서울현충원이 명당인지 아닌지는요. 이 명당 얘기하는 사람들이 향후 100년을 보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김대중 씨의 아들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호 여사 아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고 이제 전부인 아들도 국회의원이 됐다가 이제 뭐 돌아가시고 했는데 또 이제 두 형제가 배다른 형제가 다투기도 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딸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그 딸이 감옥에 갔죠. 명당인가요? 명당이 아닌가요? 저는 국가 원수의 죽음은 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필부라면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명당에 묻혀갖고 묻어가지고 뭐 이렇게 내세우고 싶죠. 보복을 받고 싶지만 국가를 위한 사람이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저기 월성 원자력 발전소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세운 바로 그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그 앞에 가게 되면은 간포인데 간포에 가게 되면은 대왕암 문무대왕을 묻었다가 하는 대왕암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가봐서 그쪽을 압니다. 이 문무대왕이 김춘추의 아들이잖아요. 그가 기벌포라고 하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기벌포라는 곳에서 이제 고구려가
백제가 항복하고 고구려가 항복한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통합해서 우리 전체를 먹으려고 신라의 군대를 주둔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당나라와 일전을 붙어갖고 독립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김범민 문무왕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벌포란 데에서 당나라 군대하고 25번을 싸워서 22번을 이김으로 해갖고 당나라 군대가 철수합니다. 이거는 1953년인가요? 북베트남에서 디엠비엠프에서 2차 대전 끝나니까 프랑스가 예식민지인 베트남을 다시 점령하겠다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호지명이 베트남군을 이끌고 싸웁니다. 그 디엠비엠프란 데서 베트남이 완전 포위해서 프랑스군이 항복하고 빠져나가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전투를 문무대왕이 기벌포에서 해갖고 당나라군을 밀어내고 고구려 땅은 조금만 차지한 상태에서 백제 땅을 확보해가지고 사만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만통일은 문무대왕이 완성했죠. 당나라가 지배하려는 걸 쫓아냈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가 죽었을 때 신라는 가장 위대한 무덤을 만들 수 있는데 그의 무덤은 특이하게 동해 바다에 있습니다. 대왕암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삼국사기 기록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드리는데 삼국사기 요즘 좀 안 보고 있는데 여기 삼국사기 보게 되면은 신라번기 문무대왕 21년조에는 이 문무왕의 유언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옛날 만사를 처리하던 영웅도 마지막에는 한 무더기 흙이 돼 나무꾼과 목동들이 그 위에서 노래하고 여우와 토끼는 그 옆에 굴을 팔 것이다. 그러므로 헛되이 재물을 낭비하는 것은 역사서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쭉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둔 열흘 후 바깥들 창고 앞에 나의 사체를 불교식으로 화장하라. 상복의 경중은 본래의 규정이 있으니 그대로 하되 장례의 절차는 철저히 검소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부를 유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또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도 문무왕 범민조가 있는데 범민은 김범민 이름을 딴 거죠.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평소에 지휘법사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호국 대령,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수호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휘법사가 이렇게 물었죠. 용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축생, 짐승인데 지금 우리는 용을 대단한 걸 보지만 용이 뭐 별거냐. 사실은 짐승인데 왜 짐승의 업보인데 어찌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왕이 답하기를 나는 세상의 영화를 싫어한 지 오래인지라 만약 나쁜 응보를 받아 축생은 짐승이죠. 짐승이 된다면 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호국대령이 되기 위해서 바다에 뿌려달라. 아마 이제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렸겠죠. 그래서 대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그 동해의 용왕이 되어서 외적을 막겠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5.18 단체들은 국립현충원에 절대로 묵지 말라.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참,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걸 기회로 서로 갈라진 형제도 화합할 수 있는데 저렇게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언론은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외유 나가신대요. 28일부터 유럽 간대요. 그러면 이제 내일 27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뭐 국가장을 하게 되면은 갔다 와서 해야 된다는 등 뭐 하지 말한 등 뭐 이런 횡설수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이 어떻게 당부를 했나가 궁금했는데 그 유가족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쭉 다 내용을 뭐 지나고 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겸허하게 그대로 받아들여 위대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다고 하시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저희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례는 국법에 따라 최대한 검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셨고 국법에 따라 하되 최대한 검소하게 해 주기를 바라셨고
자신의 생애에 이루지 못한 남북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들에 의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 정도 얘기는 하고 돌아가셔야죠. 김대중, 김영삼 씨도 이 정도 얘기는 하고 돌아가셔야죠. 고작 돌아가신 다음에 그 후손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명당 다툼을 해서 국립묘지 들어가려고 다툼하고, 또 노태우 씨가 돌아갔는데 국립묘지 오지 몰라는 싸움이나 합니까? 그리고 유족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례 절차는 정부와 현기 주민이며 장지는 이런 뜻은 아버지의 뜻이겠죠. 을 받들어 제임시에 조성한, 즉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입니다. 전 이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아, 노태우 대통령도 대통령 맞구나. 그래, 대통령 된 사람이 뭐 국립묘지에 들어가겠다고 아웅다웅해. 자기 뜻을 봐야지. 대한민국의 꿈이 뭐야? 남북 통일이잖아요.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묵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얼마 전에 제가 4.19 묘지에 갔었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큰 돌로 대통령 김영삼 써있더만요. 김영삼 대통령이 4.19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19 세대라고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없는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4.19 묘지에 가셨다면 어땠을까? 김대중 대통령도 그 늑장 소리 들으면서 창빈한 씨 무덤 파고들지 말고 광주 5.18 망월동 갔으면 어땠을까? 훨씬 의미가 저는 있을 거라고. 내 뜻은 이거다. 나는 민주화였다. 내 뜻은 민주화였다.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5.18 단체에서 오지 말라. 국가장 하지 말라. 벌써 노태우 씨는 자기 갈 곳을 정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고정명을 맞는 거죠. 인생 오복이 수부기, 수, 건강한 거, 부유한 거, 귀. 사람이 귀해야죠. 귀격이라 되죠. 자손중다, 화목한 거, 자손형. 마지막에 고정명. 잘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사나 자살이 아니고 이렇게 자연사 하시는 것도 고정명인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정리해놓고 가시는 게 보기 좋죠. 노태우 대통령 그걸 좀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노 대통령에 대해서 현충원 오지 말라는 주장이 있으면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시면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전두환 씨는 자기 고향 합천에 갈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뭐 자기 친구이자 나이로 따지면 3살 어린 젊은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거의 치매 상태죠. 치매라도 뭐 사람이 전혀 못 알아보는 건 아닌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네요. 그런 그도 자기의 고정명에 대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제3권 황야의 서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이 일을 기록한 겁니다. 이 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제일 끝입니다. 글을 마치면가요? 글을 마치며 643쪽입니다. 제일 마지막에서 마지막 한 장 페이지네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문득 내 가슴 속에 평생을 지녀온 염원과 작은 소망이 남아있음을 느낀다. 저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문명적인 집단인 김일성 왕조가 무너지고 조국이 통일되는 감격을 맞이하는 일이다.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낀다.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 이게 전두환 씨가 자기 무덤자리를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전두환 씨는 이 회고를 통해서 국립묘지도 원하지 않았고 고향도 원하지 않았고 전방의 어느 고지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전두환 씨가 김대중, 김영삼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노태우는 국립묘지에 오지 말라고 떠드는 5.18 단체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물론 노태우 씨도 그분보다 낫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졸렬하게 됐습니까? 조선시대 때 그 사색당쟁, 장지논쟁 갖고 예속논쟁 벌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쯤 지낸 사람은 자기의 어떤 끝을 정리하고 가야지. 아니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목수하면서 하는 거는 멋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왜 그걸 못합니까? 왜 좋은 자리 들어가려고 합니까? 제가 그 전에 김두교 선생하고 한참 이렇게 풍수기사를 쓸 때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이 살아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서도 명당 가니까 사회가 발전을 안 한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는 모든 국민이 들어갈 수 있는 납골 땅으로 하고 그렇게 하자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난 동의했습니다. 그게 맞죠. 모두가 좋아하는 자리에 전 국민이 묻힐 수 있게 해야죠. 납골 땅으로. 그리고 각자 찾아서 가는 건 냅두고, 그죠? 동작동이 좋다면 동작동이 대한민국의 납골 땅으로 만들어야지. 왜 거기에 힘 있는 대통령만 갑니까? 그리고 누구는 오지 말라 그럽니까? 거기 와서 화합을 해야만 또 힘있게 나갈 거 아닙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5.18이 민주화운동이 됐고, 그리고 북한과도 뭐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리고 어떤 정권 교체가 물론 전두환 때 이제 단임이 되면서 시초가 열렸지만은 어떤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역사 해석을 한 가지로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이렇게 판을 치는 나라가 됐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42번째 11.6 때 돌아가신 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은 그의 죽음을 기리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죠. 문재인 대통령도 쭈삣쭈삣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식껏 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원한 대로, 가족이 원한 대로 파주의 통일동산에 묻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그리고 명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씨처럼 어디 찾아간다. 찾아가서 거기 명당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네. 그런 거니까 너무 남의 귀에 솔깃해서 쫓아가는 그런 정치하지 맙시다. 대통령도, 문 대통령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고인의 뜻을 지켜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